없어요. 다 먹었어요. 똥 쌌어. 똥을 많이 쌌어요. 아저씨 이제 일어나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엄마 강아지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갑니다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 맘마는 늘 고기를 줘요. 그래서 고기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애들 췌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씩만. 그럼요. 저 혼자 1인 몇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먹자. 일로 오세요. 우리 해피 약 먹을게요. 약 다 먹었네. 쿠싱이라는 병이 있어서 하루에 2번씩 얘는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거는 똘똘 말아서 아이고 잘했어요. 하나 더. 약 있으니까. 옳지. 쉬하고 와. 옳지.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그리고 이제 음자 자리. 참 달콩이도 약 먹여야 되는데 은자 들어가고. 요즘에는 또 이제 나방이 또 이렇게 많아. 여름철에는 진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여름에 아무래도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래서 사료도 재활용을 하지 않아서 잘못하면 여름에 청소 안 해주면 구데기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항상 청결함은 기본이 돼야 돼요. 깨끗함은. 그나마 여기는 좀 깨끗하니까 안 닦는데 들어온 애들은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고맙죠. 애들한테. 바쁘니까. 여기는 바닥은 비가 오는 날은 물티슈로 못 닦아요. 습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청소기로 한 번 밀고 깨끗한 데는 물티슈로 한 번만. 그리고 애들 나오면 수시로 하루 종일 청소기 밀어야 돼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애들 나올 때마다 청소기 계속 밀어야 돼요.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애들 입으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계속 밀고 쓸고.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하는 이유도 왜냐면 제가 돈이 많은 엄마가 아니어서 병원 갈 때가 제일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대한 깨끗하게 해줘서 애들 병원 안 가게 하려고 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두 아이 병원에 있는데 600만 원이 나왔어요. 와, 그래갖고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어찌저찌 다 병원비 계산하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어요. 애들 돌보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만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 안락사 시키고 뭐 그런 것 비용이면 우리 같은데 지원해주면 애들 살리지. 우린 죽이진 않잖아요. 살리는데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그 생각은 늘 드는 거죠. 잘 돌보는 건 이런 거다. 아이들을 구조했으면 애들이 행복하다는 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한 의미가 있지. 매일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애들이 불행하면 뭐하러 진짜 이 짓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구조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 냉동실 고기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게 닭고기예요? 네네네네. 좋은 고기입니다. 와. 저도 하나씩 꺼내 먹어요. 왜냐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이들 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구조되거나 그렇게 하면 15소에 들어갑니다. 또 거기는 어느 정도 공고 기간이 지나면 또 아이들이 다 무지개 다리를 어쩔 수 없이 건너고 싶지 않아도 건너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구조해올 때는 정말 피눈물 나요. 애들 직접 다 제가 구조한 거예요. 제 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소장님 눈에 띈 아이들은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람한테 구조가 되냐, 또 뭐 입양이 되냐에 따라서 애들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완전 집은 아니어도 임시집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지만 제가 사랑으로 보듬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입양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으로 보듬어 놔야 입양 가도 문제가 없어요. 얘도 나이가 있어서 이가 좀 시원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잘라서 줘야지. 어린 아이들은 그냥 통으로 막 주고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씹는 게 그러니 고기, 암만 고기라고 그래도 저는. 들어가. 됐어. 들어가. 응, 이거 먼저 먹어야 돼, 그거. 얘는 그릇에 잘 안 먹어서 저렇게 덜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소장님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아이 경계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실 볼 때마다. 작은 아이들 편인데 안아주고 싶어도 아이가 아직까지 곁에 안 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배변 봉투 챙겨. 여름이 갔다 와. 여름이 갔다 오세요.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이 아이들 궁금증이 너무 많아갖고 탐험을 해요. 선생님 냄새 맡고 여기저기 구멍도 파기도 하고. 못 찾아. 코로나 시절에 우리 소장님이 제 와이프이기도 하지만 제 매니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간이 아예 하나도 없게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골길이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버려져 있는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나 본데 끝내는 못 지켜줬어요. 그 이후에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이 생겼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와서 생겨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당시 한 7마리 정도가 생기게 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개발하는 지역, 대장동에 재개발하는 지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월세를 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행복하게 쉼터가. 네, 저는 사실 반대를 많이 했죠. 이게 진짜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자기가 언제까지 얘들을 지켜줄 수 있냐. 얘네들이 저 세상 갈 때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냐.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야? 기다려, 기다려. 후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불은 다들 보내주시고. 돼지야? 오늘도 많이 싸놓으셨어, 우리 아가들. 수건으로. 저 이번에 류마티스 진단도 받았어요. 이렇게 손발도 저리고. 아까 보면 알지만 물그릇도 매일 드니까 손이 너무너무 저려. 뭐 어떻게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져야지. 안 데리고 왔으면 몰라도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쉼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니네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행복하게. 다른 뜻도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밥을 깨끗이 먹어줄 때는 고맙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청소기로. 얘들아, 일로. 엄마의 에너지들 일로 오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엄마 좋아요? 엄마 좋아요? 좋아요? 엄마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왜?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일로. 그래서 엄마 청소기 좀 밀고 놀아줄게. 엄마는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요거에다가 아이들 물을 얼려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얼음물로. 다른 애들은 얼음물 주면 물에서 다 빼내갖고 놀아. 그래서 좀 이따가 들어가면 얼음 하나씩 넣어줄 거고. 재웅이 얼음 그거 왜 뺐어? 에이 재준 건데 이런다니까 애들. 그 왜가 너 줄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네 거 아니야. 일로 와, 영웅아. 웅이 들어가. 그거 왜 네가 갖고 왔어? 빨리 들어가. 재웅이 들어가. 옳지. 들어가 있어. 좀 이따 나와. 쟤네들 여름에 저렇게 놀았어요. 얘네들은 허스키 믹스 아이들이라 얘 눈썰매견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운 거 못 견뎌. 왜 냄새나? 엄마 바지에서 다른 강아지 냄새 나요? 저는 아침에 우유 한 잔밖에 안 먹어요. 점심도 그냥 우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편의점 가서 김밥을 사온 날은 먹고 없으면 뭐 빵 있으면 빵 먹고 아니면 그냥 뭐 우유 같은 거 먹고. 일단 저녁에 들어가면 그게 첫 끼자 한 끼. 그럼 전에에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게 집을 네네, 집 정리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창고를 못 얻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 정리하자, 자기가. 아까 그런 예쁜 신랑입니다. 어떤 남편이 그렇게 해줘요. 나도 본업은 있어요. 저는 우리 소장님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가수. 가수요. 네. 노래 너 있나요? 아직 뭐 무명이죠. 네, 조만간 좋은 일이 또 있겠죠. 봐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둘이 해도 힘든데 혼자서 이걸 하려니까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오전에라도 제가 도와주려고 와요. 한 달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나요? 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아이. 아이고 난리를 쳐놓고 주무셨네. 아이들이 행복한 정도까지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정도까지만.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방법 아니에요. 아이들도 나도 행복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15년을 아니면 더 살면 20년을.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지만 막 구조를 하지는 못해요. 전혀.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어디서 아무도 없는데 자꾸 강아지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첫날은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우는 소리 나서 그냥 내가 재미로 그냥 애기야 그랬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몰골이 말도 못하게 가여웠어요. 삐쩍 말라갖고 낙타등처럼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가지고 밥을 한 3일 챙겨줬어요. 한 일주일 뒤인가 우리 여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후각이 발달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래서 첫날은 그냥 내쫓았어요. 왜냐면 내가 얘 책임 못 질 것 같아서 병원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데 막 입질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119를 불렀어요. 내가 키울 테니 얘 구조 좀 해달라. 그 대신 마취총은 쏘지 말고 애가 상태가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애가 우는 거야. 계속 밖에서 돌아다녔던 애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다가 집을 져주고
심란했죠. 진짜로. 아, 쟤를 고민 많이 했어.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책임지고 가지?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아, 이게 잘한 건가? 아니면 능력도 안 되면서 아이를 또 가엾게 하면 어떡하지? 괜히 애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느니보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일단 왔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또 같이 한번 살아가보자 하고는. 얘는 저를, 엄마는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내 눈을 보고, 아, 저희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내 눈에서 그런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남들이 봐도 얘 유기견인가 봐요.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 아내도 그렇고. 사람들 인식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보호소라 그러면 벌써 쳐다보는 눈들이 뭐 개똥 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냥 애견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장을 제 돈 들여서 짜놓은 거니까. 그랬더니 시선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줘요. 왜냐면 내가 귀하게 돌보니까. 맘 먹으러 들어가자. 알지. 찐이야. 찐이 물부터 먹고. 찐이 이리 와봐. 깊은 산속. 요렇게 물 먹어요. 괜찮아. 눈치 안 봐도 돼. 괜찮아. 어머. 전혀 못했어요. 이렇게 물 먹는 것도 3년 걸렸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뻐. 목말랐어. 아이고 목말랐어. 누가 그랬어? 말 그대로 아이들도 생명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람 아이 대하듯이 저는 정말 애지중지 귀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찐이라는 아이가 도살장에서 구조된 아이예요. 중복날 제가 직접 도살장에 가서 구조한 아이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얘 장 안에 방 안에는 그릇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에다가 밥을 줘야 되고 밖에 나와서 물그릇을 들어줘야지만 물을 먹는 아이가 있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평생 가족을 만났을 때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임시 엄마예요. 여기가 임시집이고 임시 엄마고, 평생 가족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만 일을 하는 이유고 보람이 되게 많을 때가 우리 아이들이 입양을 잘 갔을 때, 그때 보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조했던 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해줘서 무지개 다리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영자라는 아이인데 그 애는 이미 구조를 했을 때 장기가 다 나와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저하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수술 중에 아이를 무지개 다리 보내서 지금도 그 아이 둘을 생각하면 정말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아이들을 구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조할 때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아이들을 돈으로 보거나 무조건 데리고 와서 방치해두면 말 그대로 구조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책임질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구조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면 돼요. 아이들은 급할 거 없어요. 이제 구조를 했으면 아이는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고, 처음에는 저는 훈련사도 아니고 뭐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되면 아이들이 곁을 내주고 손을 내밀면 핥아주기도 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주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곁을 내주고 이제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보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을 때. 아이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인사를 할 때 책임지는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을 구조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서만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엄마 강아지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갑니다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인 것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은 저의 반려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